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드론 테러가 있어가지고 정유주들이 굉장히 크게 관심을 받았죠. 그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대응법과 5G가 관심이 없을 때가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시장이 개장을 하는 날이었는데 해외 증시 쪽이랑 한국 증시에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코스피가 굉장히 강했죠.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고 지금 200일선, 121선까지 가까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바로 꺼지지 않고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약간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고, 코스닥 차트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아무튼 코스닥 차트도 오늘 1.3%, 오늘은 좀 바이오가 상당히 좀 좋았죠. 그래서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 이건 아직 121선과의 거리는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추석이었을 때 굉장히 이건 이제 다우지수 차트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다우지수도. 그러면서 거의 이제 신고가까지 와 있어요. 차트가 이제 저점을 계속, 여기는 살짝 낮았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고점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주 이슈들로는 드론 때문에 아람코 최대 석유 시설이 크게 파괴가 됐잖아요. 반절 이상 그 아웃풋이, 그러니까 생산 시설의 반절 이상이 지금 드론 어택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조그만 원유 시설이 터진 게 아니라 원유 생산량, 사우디 원유 생산량 절반의 차질이 생길 것이고, 국제 유가 영향도 굉장히 클 전망이었고, 공급량이 5%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원래 국제 유가라는 것이 뭐 감산 소식이거나 약간 증산 소식에 따라서 뭐 2, 3% 등락이 심했던 그런 WTI 원유 지수인데, 이게 5%나 차질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차질이고, 지금 WTI가 10% 넘게 상승을 했죠. 원유 가격이. 그래서 일부에서는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이제 100달러를 예상하는 단기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전망이 있고, 이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정유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뭐 흥국소유 같은 경우는 뭐 점상을 찍기도 했고, 다른 저 같은 경우 이제 SOE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가와 실적과의 관계는, 실적이 우상향을 하더라도 주가는 실적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결론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이 급등한다면은 부분 매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신고가를 치는 경우에는 매출의 증가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매출이 두세 배 증가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쳤을 때 그대로 홀딩을 하지만, 아직 폭발적인 성장성이 아니라면은 부분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SOL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한 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정제 마진이라는 게 올라요. 근데 이제 정제 마진이 얼마나 급하게 오를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일회성으로 잠깐 반짝 오를 것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신고가죠. 이제 52주 신고가 정도로, 고점에서 한 5% 정도로 이제 갭상승을 출발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장 초반에 한 30% 물량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운봉을 그리면서 하락을 해가지고 2%대 물량을 조금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 일회성 이벤트 때문에 고점을 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마다 저는 오히려 부분 매수를 해가지고 이 바닥에서 비중을 늘릴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이 아직은 뭐 두세 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했고, 그 차익 실현한 것을 저점에서 바닥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좀 보자면 오늘 5G 종목들은 지수 대비해서는 좀 약했죠. 오늘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5G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KMW랑 다산 네트워크스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노와일스나 에이스테크, RF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자는 약보합이었으나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고, 다른 장비주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하락을 좀 많이 했다가 강보합으로 좀 거의 다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OLED 관련주들도
좀 비슷비슷했습니다. 큰 특별한 이슈들은 보이지 않았고 바이오 종목이 상당히 좀 강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헬릭 스미스가 오늘 상당히 강했고 G3BNT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오주들이 좀 괜찮은 모습이었고 2차 전지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G가 이렇게 좀 최근에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G 조정 때 아무도 이제 관심이 멀어지고 조정을 받을 때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9월 10일 날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5G 투자는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얘기죠. 애플이 내년 2분기에 5G 폰을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무역 분쟁 때문에 상용화를 박차를 가하고 있고 도쿄올림픽이 또 내년에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5G 전망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5G 스마트폰 보급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랑 함께 아이폰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5G 핸드폰의 급격한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1000만 대 수준에서 내년에 1억 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중국이 이제 반절 정도를 차지할 것이고, 특히 이제 그 5G 장비주 이후에는 어떤 게임 IP 지적 재산권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일 날 나온 기사에서는 5G 클라우드 게임이 뜨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5G 핸드폰을,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핸드폰을 좀 바꿨는데, 이게 5G 핸드폰이더라도 실제로 어떤 5G 컨텐츠들을 사용하는 그런 기회들은 많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게임들이나 킬러 컨텐츠라고 하죠. 킬링 앱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5G 시장이 더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5G 시장이 더 크게 된다면 당연히 5G 관련 주들도 한 번 더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시점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5G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같은 경우는 S51이 좀 좋아가지고 부분 차익 실현을 좀 했고, KMW 괜찮았고, 오늘 좀 바이오주가 괜찮으면서 저의 포트 자체는 좀 상당히 나쁘진 않았습니다. 비록 이노화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이 좀 비교적 크게 올라주면서 좀 포트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저번 주에 영상을 찍을 때 이런 계획을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엘리베이터가 하락하면은 추가 매도를 계획을 했고, 다산네트웍스, RF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홀딩을 하고 있고, 다산네트웍스도 급등하면 부분 매도 계획이었는데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RF랑 이노알스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 추가 매수 계획이었는데 추가 매수를 실제로 좀 했고요. 원익 IPS, 야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바닥 구간이 아닐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금 거의 전 고점이죠. 전 고점을 두 번 쳤던 구간까지 왔는데, 아마 앞으로 남은 이슈가 고위급 회담이 실제로 오고 갈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단기 고점을 좀 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정상회담까지 된다면은 더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업사이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측면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5G 비중을 계속 조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KMW가 약간 하락했을 때 좀 비중을 조금 늘렸고요. RF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노와일스 같은 경우도 오늘도 조금 하락을 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누구는 이제 하락을 해서 좀 슬플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의 기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하락의 기회고, 이렇게 관심이 멀어질 때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추석 때 책을 좀 읽었는데, 이 레이 달리오라고 굉장히 유명한 투자 헤지펀드 프린시플이라고, 이제 원칙이죠. 한국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사서 좀 읽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어떤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나는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잘 실패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잘 실패한다는 것은
게임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실패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함으로써 큰 교훈을 잇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우리는 정말 잘 실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하는데 이 게임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깡통을 차지 않을 정도로의 그런 실패는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의 실패를 계속 반복을 해야 나중에 이것이 우리한테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결정의 기준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그리고 이것은 습관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매수매도를 했는데 이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계속 피드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을 습관화한 그 레이 달리오 말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됐고, 또 마지막으로 투자는 공격적인 동시에 방어적이어야 된다. 공격적이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고 방어적이지 못하면 돈을 지킬 수 없다. 나는 투자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투자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잘못하면 전기에 감전될 수도 있다. 선물 거래 같은 몇몇 거래들을 통해서 나는 감전의 충격과 그에 따른 공포를 경험했다. 이것도 굉장히 투자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썼었잖아요. 이제 5G가 많이 올랐을 때 상승하기 있기 전까지 굉장한 공포와 위험과 그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되게 힐링이 많이 되고, 이거는 제가 추후에 이 원칙에 대한 책 리뷰를 영상을 또 한번 찍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부의 지각 변동이라는 책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부터 뭐 6개월에서 24개월 이후는 급락한다. 뭐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이제 거미지 모형으로 설명을 했고, 어떤 중국의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 이 책도 상당히 좀 재미있어요. 이 책도 리뷰를 한번 해드릴 텐데, 이분의 저자가 이제 박종훈이라는 분인데 2012년에 또 책을 한번 썼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라는 그런 책도 썼는데, 이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폭락론자 쪽에 가까우신 분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주식 펀드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폭락은 안 오고 이제 급등을 했었죠. 2017년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분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좀 틀린 거죠. 틀렸지만 이 책 2020년 부의 지각 변동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책도 한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급등한 오늘 정유주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5G 관련주 이제 좀 관심을 본격적으로 더 가져야 될 시기라는 영상으로 영상을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